아이들에게 어디 엄마 잃어버리면 엄마를 찾을 수 있나 장애 가거나 할 때 그러면서 아이들은 당연히 우리 엄마인데 알지 엄마 냄새만 맡아도 알지라고 할 때 엄마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엄마를 다른 사람이 엄마인 척하면 너는 과연 알아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호랑이가 지금 엄마의 옷을 입고는 드디어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이제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작자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닌 게 아니고 인간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엄마도 이런 손이었을지 모릅니다. 엄마 너무 고된 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제 깜짝 놀란 채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한 다음에 문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일단 하는데 엄마가 너무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이렇다. 심지어 호랑이는 엄마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옷을 입는 순간 언어가 장착되거든요. 아니네. 그 전부터 했네요. 그렇죠. 이미 떡을 달라고 할 때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했네요. 그렇죠. 호랑이 지금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가 아니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훨씬 미래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뭐 지금 언어가 이제 다 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칠거칠하냐고 했더니가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말라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이 말만으로 아이들이 속아서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한 점은 그 미래인데 애들은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호랑이 미래사회의 허점입니다. 네, 아무리 미래가 찾아와도 인간에게 이런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뭘 본 적은 없는 건가요? 화면으로 이렇게 왜 화면 키우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물을 못 봤구나. 연결이 안 되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생길 수 있구나 뭔가 생각을 한 거지. 심지어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씩 불같이 화를 낼 때 호랑이 같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가 갑자기 호랑이처럼 하면서 이제 무서워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보다 더 무방비 상태에 갓난아기가 있다는 거죠, 이 집에는. 무척 두려운 상황에서 방으로 들어온 호랑이는 젖먹이를 안고 가더니 젖을 먹이는 척해요. 그리고 일단 바로 삼켜버립니다.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이야기에서는 아이를 먹느라고 와그작 와그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엄마가 콩 볶아 나온 거 먹고 있어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도 주세요라고 해서 먹던 뼈를 하나 던지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호러도 아니고. 그렇네요. 진짜 호러네. 하지만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집채만한 호랑이가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집이 굉장히 넓었군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집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 정도 집에 살면서 왜 일을 다니셨는지. 근데 애들 옷을 봐도 잘 익혀놨다고 되게. 그러네요. 서민 체험을 다니셨나? 그리고는 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 호랑이의 꼬리를 보고는 아이쿠 어머니가 아니구나 하고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손을 보고는 몰랐지만 꼬리를 보고는 알았군요. 꼬리를 보고. 그렇죠. 어머니에게는 꼬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얘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일단 집 밖으로 나가려니까 똥 마려워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어머. 그랬더니 호랑이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아무데나 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냥 놓으라 라고 하는데 냄새 나잖아 안 돼 라고 하고 그래도 그냥 놓으라 했더니 밟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는 똥을 누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는 너무 생각. 하는 수 없이 그럼 누구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호랑이인 줄 알고 도망쳤다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맞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나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는 뒷간에 가는 척하고 나왔는데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었죠 일단. 근데 왜 이렇게 늦어 하면서 호랑이가 나와봤더니 우물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보면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라고 했는데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인데 얘네들은 참지 못하고 여동생이 웃고 말아요. 깔깔깔. 그러니까 소나무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고 그 모습이 우물 속에 비친 걸 보고 호랑이는 아이들이 우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라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발 짐승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위를 쳐다보기보다는 아래쪽을 많이 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물을 보고 아이들이 비친 모습에 나오라고 자꾸 한 거죠. 그런데 나무 위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다가
웃음소리를 듣고 이제 호랑이가 눈치를 챈 거죠. 어떻게 된 거지 하고는 어떻게 올라갔니? 라고 하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잣집 아닙니까? 옛날에 참기름 있으면 참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참기름 우리 집에도 귀한데. 그러니까 요즘도 꽤 비싼 편입니다. 심지어 우물도 있어. 오. 아, 집이 방도 크고 우물도 있고 참기름도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소나무 비싼 소나무. 아, 세상에. 그러면서 호랑이가 이제 참기름 때문에 주르륵 미끄러졌는데 또 누이 동생이 실수를 합니다. 이거 도끼로 나무 찍어서 올라오지 라고 실수를 해버리면서 이제 호랑이가 아하 하고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빠는 그 임기응변으로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속이려고 이제 호랑이가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동생은 아직까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해서 더 이 아이가 인간적으로 봐야 될지, 이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봐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호랑이가 올라오게 되었고, 오누이는 아무리 올라가도 사실은 인간의 한계가 있겠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께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정말로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과연 호랑이의 먹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정말로 동아줄이 내려올 것인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호랑이는 그대로 따라해요. 호랑이가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닮고 싶었는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를 죽이시려면 썩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죠. 끊어졌어요. 바로 끊어졌고요. 풍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고 하고, 또 출판사에 따라서는 어떤 떨어진 곳은 아니 근데 되게 여기 글을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었어요가 아니고 썩은 거였나봐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뭔가 무게에 의해서 그냥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집채만한 호랑이면 튼튼한 동아줄 내려줬어도 떨어질 수 있죠. 신은 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랬군요. 하하, 이 부분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왜 썩은 거였나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유체이탈 화법. 다른 동화책도 이렇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쿵 떨어져서 이제 죽고 말았는데, 다른 데 보면은 떨어진 곳이 마치 붉은 수수밭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피가 났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들어있는데. 수수밭에 떨어져서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빨개져서 그래서 수수가 빨갛다. 이렇게 너무나 붉어졌다. 그런 표현도 지금까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가 나오는데요. 오빠가 해가 되었다고 나와요. 여기서는. 그리고 누이 동생이 달이 되어서 얘네들이 온 세상을 비추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오시는 어머니는 걱정이 없다. 얘들이 너무나 밝게 비추어주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그전에는 달이 없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 때는 목성, 토성 정도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전에 달이 없었으면 우물 안에 비친 아이의 모습을 호랑이가 어떻게 봤죠? 깜깜한데. 후레쉬. 가로등이 있었고 태양광. 아니 그럼 요즘에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비추면 되니까. 비추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에 다 프레스니까. 그러니까 달이 없는 하나의 행성이었던 거지. 달 태양이 없었던. 그럼 지구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어떤 달은. 그렇지. 아니 솔직히 지구면은 말이 안 되지. 지구는 언어도 그렇게 동물하고 그쵸. 사람과 언어를 같이 쓰지 않고. 그리고 옷이 집채만한 호랑이인데 엄마 자그마한 어머니 옷이 맞을 수도. 이게 뭔가 그 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호랑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가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해와 달이 없는 어떤 미지의 행성인 거야. 거기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같은 언어를 썼던 거죠. 아니 같은 언어를 쓴다기보다 그때그때 이제 다 가능한 거지 그게 자동적으로. 대화를 딱 시작하는 순간 이제 장착이 되는 거야. 혹시 몸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굳이 뭐 동아줄 내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냥 공간 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랬군요. 굳이 그러면 뭐 되게 떡을 헛소리를 하고 얻어먹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그냥 그 어머니의 옷을 갖고 싶었나 봅니다. 그 왠지 설득력 있는데요. 어머니를 전라 상태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전라 동화라서.
아니지. 전라 같으면 벗으라고 했겠지. 떼어달라고는 안 했겠지. 스토커였던 일단, 거죠. 호랑이는 그렇죠. 엄마의 스토커였어. 그래서 어머니 맨몸을 하나씩 수집했던 거죠.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거 나중에 작가들이 뭐 소속 들어오진 않겠지. 이상하게. 괜찮습니다. 전래동화는 작자 네, 미상이기 작자 미상이라서 알 수 없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근데 왜 마지막에 보면 살리려거든 뭐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줘서 그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죽은 거 아닌가요 결국에? 살릴 생각이었으면 어디 사람 사는데 아니지. 영생.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그렇죠. 옛날에 십장생도 뭐 이런 그림에도 보면은 막 영원히 사는 것들 나오잖아요. 바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또 인간이 죽고 사는 걸 계속 관찰하고 있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썩은 동아줄을 내려줘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호랑이는 이제 어머니가 있는 세상으로 간 거죠. 그럼 호랑이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어머니를 더 스토킹할 수 있는. 다른 세상에서 만나 우리 다음 세상에는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보자. 아,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호랑이를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러 그 넓은 집하고 우물 있고 소나무가 있고 참기름이 있는 집에 가지고 했지만 그 사람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맞습니다. 그러네. 어머니는 사실은 항상 거기서 호랑이를 만나왔던 게 아닐까요? 내연 관계였군요. 그렇죠. 호랑이처럼 덩치가 큰 짐승남을 그동안 만나왔던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만나오다가 둘이 싸웠거나 아니면 어머니는 사실은 살아있었다. 뭐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요. 아이들을 저렇게 우주로 보내놓고 이제 두 그렇죠. 분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화잖아요? 전래동화는 뭔가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동화에서 근데 전래동화에 어떤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애들 자기 전에 뭐 이렇게 그렇죠. 애드립이었을 수도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저거 달하고 해는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있잖아 들어보렴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큰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춘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유독 뭔가 좀 반응이 좋고 괜찮았던 것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왜 그 아이와 그 남매 그 오누이는 왜 하늘로 영생의 길을 갔으며 근데 호랑이는 뭔 나쁜 짓을 했길래 그런 것도 전혀 배경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호랑이가 또 되게 좋은 호랑이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동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동물에 있어서 특히나 호랑이나 이렇게 육식 동물들을 되게 악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호랑이 입장에서는 배가 고파하니까 먹은 거 걔는 육식 동물이니까 어쨌든 육식을 해야 되잖아요. 걔네한테 초식을 하라고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처음엔 나름 배려를 했어. 육식이지만 떡을 먹고 채워보려고 노력은 했던 거지.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그 정도면 정말 착한 호랑이 아닙니까? 어떻게 육식 동물인 호랑이가 떡을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이거는 되게 가치 중립적인 문장인 거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욕망에 따른 거니까.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호랑이에 노출되면 우리는 호랑이에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인.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와 똑같은 문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른 동화에서도 뭔가 육식동물은 약간 나쁜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서 곶감이 있잖아요. 그쵸. 이 아이들이 그걸 알았으면 곶감 줄게 했으면 도망갔을 건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동화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왜 하필 거기서 곶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아이들이 막 울고 했을 때 호랑이 온다 해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곶감 줄게 하니까 울음을 뚝 그치니까 밖에 있던 호랑이가 나보다 무서운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처음에 그래서 곶감 얘기가 왜 나왔지 했는데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곶감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이제 호랑이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호랑이들 세계에서는 곶감이란 단어가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겠네. 뭔가 자기가 모르는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무서운 것 중에 이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야한 비디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까 굉장히- 그 집밥구리 폴더에 있는 그거죠. 보셨군요. 근데 보통은 좀 파일명도 좀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그대로 노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보통 내문서 이런 거 많이 해놓는데요. 어. 네. 너무 급했어요. 여행 사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못 찾겠더라고요.